안녕하세요. 녹슨 돋보기를 닫고 탐정 모자를 쓸 시간이에요. 그래요, 잘 어울리시네요. 절 믿으세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요. 루크는 과학 실험에 참여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는 결국 3개의 포털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중 하나는 남극으로 이어져요. 두 번째 포털은 녹은 용암으로 가득 찬 화산 분화구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털 뒤에는 거대한 디플로도쿠스가 돌아다니는 공룡 시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느 포털을 선택해야 할까요? 루크는 남극에서 순식간에 얼어붙을 겁니다. 녹은 용암은 상상도 할 수 없죠. 하지만 디플로도쿠스는 사람에게 전혀 무해하며 식물만 먹습니다. 루크는 디플로도쿠스를 피해가기만 하면 돼요. 마틴은 친구 데이비드와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틴이 공을 너무 세게 쳤어요. 공은 공중으로 날아가 속이 빈 울타리 기둥 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둥은 꽤 좁아서 공이 간신히 들어갔지만 공은 여전히 맨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마틴은 아무리 애를 써도 공을 파이프 밖으로 빼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데이비드에게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마틴이 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데이비드는 근처에 있던 물 호스를 사용했어요. 파이프에 물을 채웠고 공이 위로 떠올랐어요. 한 교도관이 우연히 매우 불안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탈옥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간수는 감시 카메라의 모든 영상을 지켜보다가 2명의 여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전직 보디빌더로 근육질의 짧은 머리에 문신이 온몸을 뒤덮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했어요. 영상을 여러 번 본 후 간수는 어떤 여성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두 번째 죄수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 그녀의 머리에 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철창을 뚫을 수 있습니다. 레이첼은 아침 일찍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녀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일합니다. 어제 고서적 몇 권을 집에 가져와서 조사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전이 일어났어요. 저는 촛불 몇 개를 켜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책이 사라졌어요. 앤더슨 형사는 이 여성을 허위 신고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전이 발생했더라면 초인종이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하나는 포토샵 처리된 사진이에요. 어느 사진인지 알아내실 수 있나요? 가운데 그림입니다. 연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진이 진짜라면 연은 바람을 따라 깃발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파란색 셔츠를 입은 남자예요. 두 남자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왼쪽 남자는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한 경찰관이 겨울 저녁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커다란 가방 2개를 들고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경찰관은 그 사람이 도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범인을 쫓아갔지만 범인은 모퉁이를 돌고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은 범인이 이 집들 중 한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일까요? 왼쪽 집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 위에는 오른쪽 집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아무도 그곳에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집만 남습니다.
카운터에 4개의 컵이 있는데 모두 뒤집혀 있고 그 밑에 같은 수의 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각 컵 근처에는 그 아래에 몇 개의 과자가 있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또는 6, 7 또는 8, 6 또는 7, 7 또는 5. 이 표지판 중 하나만 정답이에요. 각 컵 아래에 몇 개의 과자가 있나요? 하나의 표지판만 정답이므로 올바른 번호가 2번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개 이상의 표지판이 정답이 됩니다. 각 컵 아래에 과자가 8개 있다는 뜻이죠. 마크의 수학 선생님은 마크가 수업에 여러 번 결석해서 매우 불만이었어요. 하지만 마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면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겠다. 숫자 4만 사용하여 45를 써봐. 마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44 나누기 44 더하기 44. 어느 달에 사람들이 가장 적게 잘까요? 2월이죠. 28일 또는 때로는 29일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강도를 당한 후 경찰은 공원에서 돈이 든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은 선인장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은행 강도범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긁힌 자국이 있어요. 선인장이 남긴 상처일 거예요. 5개의 사슬이 있고 각 조각은 3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조각으로 긴 사슬을 만들어야 합니다. 열린 링크를 용접하는 데는 3달러가 들고 링크를 끊는 데는 1달러가 듭니다. 15달러만 있으면 긴 사슬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체인 한 조각을 가져다가 3개의 고리를 모두 끊습니다. 3달러의 비용이 들어요. 그런 다음 체인의 나머지 4조각을 이 열린 링크에 연결해요. 이 링크를 용접하는데 9달러가 더 드니까 총 12달러만 지불하면 돼요. 토마스는 X 마을로 가야 하는 여행자였는데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갈림길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을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근처에 서 있는 2 남자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한 남자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른 한 남자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토마스는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2 남자는 매우 불친절했고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올바른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X마을로 가는 길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엉뚱한 방향을 가리킬 거예요.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킬 거예요. 이렇게 하면 토마스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어느 순간 모퉁이를 돌자 모든 것이 깜깜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잠긴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문 옆에는 키보드가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정답을 입력하면 문이 열려요.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이 들려요. 이것은 한 사람을 2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엇일까요? 답을 알 수 있나요? 정답은 거울입니다. 조안나는 친구들과 내기를 했어요. 그녀는 밤에 마을 한가운데 있는 폐가로 가야 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았고 곧 철거될 예정이었던 집이었죠. 하지만 한 미친 과학자가 그 건물을 실험실로 사용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 그녀는 입구문이 살짝 열려있는 크고 음침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들어가자 거대한 어두운 복도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불을 켰고 조안나는 실험실 가운을 입은 기괴한 모습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 서서 그녀를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좋은 아침입니다. 난 클락 박사예요. 하지만 당신은 진짜가 아니에요. 조안나가 외쳤어요.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학자는 거울에 모습이 비쳤지만 그림자가 없었어요. 그것은 홀로그램이었습니다.